네, 안녕하세요.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. 네, 영상 속도는 1.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. 네, 요즘 비트코인이 또 강력하게 좋은 방향을 보여주고 있는 실정인데요. 최근에 이제 스테이블코인 동향도 한번 같이 볼 필요성이 있겠죠. 매번 습관적으로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. 최근에 테더에서 또 조금씩 자금 유입량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. 근데 왜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가 오히려 뭐 주식 시장이나 이런 쪽은 별로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도 왜 이런 형태로 갈까요? 이번 썸네일 내용과 거의 동일하게 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. 그 이유는 최근에 이제 대부분 은행들에 따른 움직임과 자산 운용사들에 따른 움직임 그리고 ETF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관계자들이 좀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. 자, 일단 스탠다드 차드 은행이 24년도 1분기 때부터 두바이에서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는데 그 전에 무슨 이야기를 좀 했는지 좀 보게 되면 자, 7월 달에 뭐라고 있습니까? 12만 달러 정도를 전망한다. 4배 정도 올라갈 것 같다. 그러니까 은행들이나 자산운용사들에 따른 그런 멘트 하나하나씩을 보게 되면 어떨 때는 블러핑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진짜로 자기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 다음으로 이제 블랙록도 마찬가지로 SEC 협의 후 ETF 투자 설명서 업데이트가 계속 되어 가고 있다라는 건 이제 곧 머지않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. 저번 시간에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SEC와 어떻게 보면 해당 운용사와 있는 그런 소통적 부재가 워낙 심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부재가 거의 없어지고 서로 이렇게 좀 소통을 하고 있다라는 게 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서 대부분 모건 스탠리도 최근에 암호화폐 겨울이 끝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데요. 어, 투자 매니저는 암호화폐 겨울 비트코인 최고점으로부터 12개월에서 14개월 정도 발생을 했기 때문에 21년도 1월 달 6만 8천 달러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 1년 만에 바닥을 찍었다. 그래서 아무래도 비트코인 최저 가격 대비 가격이 50% 상승하는 것은 최저점에 도달했다라는 좋은 신호이지 않겠냐라는 의견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. 최근에도 이런 내용이 많이 나와주고 있는 건 모건 스탠리 입장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. 대부분 GBTC, 그레스케일에 따른 내용도 좀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. 최근에 이제 GBTC 현물 ETF 전환을 위해서 새로운 문서도 제출을 했다라고 하죠. 근데 요즘 프리미엄이 어떻습니까? 계속 올라가고 있죠. 격차가 좀 많이 줄어들면서. 그래서 이런 점을 보았을 때는, 개인의 입장에서는 매 하루하루에 따른 수익성이 상당히 중요하고 소중한데, 우리의 이점만 고수하면 안 되죠. 기관은 좀 너그럽고 돈도 많고 하지만 우리와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이분들은 단지 고객에 있는 자산을 최대치로 실적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. 잃지 않고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회사의 운영 수수료도 제깍제깍 잘 챙겨 먹을 수 있는 형태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. 근데 개인은 일단 최고 리스크 부분을 감내하면서도 원금에 따른 그런 점을 약간 대응하는 게 좀 어려운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게 당장 지금 이게 나왔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또 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풀어서 또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고요. 그 다음으로 뉴욕 법무장관이 10억 달러 이상의 투자자를 사채한 혐의로 제미니와 DCG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합니다. 뭐 어차피 소송판은 계속 코인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실 거예요. 그래서 소송도 큰 판이냐 작은 판이냐 이 정도 수순으로 좀 보면서 정리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 다음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코인이 잘 받쳐주고 있다라는 건 그나마 ETF 부분에 있는 동향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. 최근에 이제 좀 자금이 들어왔다는 것도 그나마 희망적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최근에 이제 파월 형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. 가장 안 좋은 이야기만 좀 해서 전체적으로 미국의 대부분 나스닥 뭐
그 다음에 S&P 500도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. 그 이유는 더 강한 성장 지표는 추가 긴축이 정당화할 수 있다.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어. 이제 더 세게 나오면 나 한다.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. 6월 이후 인플레 둔화에 매우 진전하고 9월 데이터 덜 고무적이기 때문에 전년 대비 3.5%로 전망을 하고 있다. 그리고 하지만 일반적인 항목에서 강력한 수요를 감안하면 금리가 그동안 충분히 오랫동안 놓지 않았을 것 같다. 그러니까 좋은 이야기는 단 한 번도 안 하고 계속 안 좋은 이야기만 미친 듯이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. 그러면서 미국채 10년물 이제 5에 거의 가까워지고 있죠. 그래서 지금 시장의 매우 불확실성에도 비트코인이 이 정도 선방을 해주고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하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스라엘, 우크라이나 100조 지원, 바이든 씨 요즘 요 100조가 어디에서 나올까요? 그러면 이거 찍어내야겠죠. 찍어내면 여기에 자극이 가겠죠. 여기에 자극을 최대한 적게 주기 위해서 앨런 재무장관이 바이백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또 개입이 또 들어와서 이걸 좀 더 많이 흔들고 있는 실정입니다. 흔드는데 또 요 사이에서 물가가 안정화가 안 되니까 요것 때문에 또 한 거죠. 그러니까 지금 좀 많이 복잡한 상태인데 여기서도 또 이 안에 또 내가 이걸 왜 했냐라고 하면 또 유가가 또 있죠. 네. 그리고 중동도 질서가 좀 필요합니다. 그러니까는 이래저래 이제 내년도 선거도 있다 보니까 막 움직여주고 있는 실정인데 이게 시장에 더욱더 요동을 많이 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운 시즌에서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신다라는 걸 다시 한번 몸소 체감을 하시기 바라겠고요. 여기에서 이제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그 어려운 부분만 기억을 하지 마시고 이 어려운 걸 어떻게 내가 극복을 지금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느껴보라는 것입니다. 잘 견뎌내고 있다는 건 앞으로 오래 죽을 때까지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했었을 때 나는 이런 패턴으로 잘 견뎌냈으니 그만큼 그 다음에도 위기 능력이 조금이라도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. 저번에 실시간 방송에서도 이제 비트코인 SV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죠. SV도 보게 되면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을까요? 최근에 이제 선물 부분이 다시 오픈이 되면서 바이낸스 선물 되면서 급작스럽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대부분 이제 비트코인 관련 쪽이 조금 더 강세입니다. 왜냐하면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이 이쪽에만 한정이 되어져 있으니 이런 애들이 계열에 있는 코인들이 좀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져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. 그 다음으로 이제 도미넌스도 껑충껑충 올라가고 있으니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뭐라고 했습니까? 이것보다 오히려 더 어떻게 봐야 될까요? 더 올라가져 있는 게 알트코인에게는 훨씬 더 짧고 굵게 아프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습니까? 길게 가는 건 지치고 기루하고 진짜 이거 되는 건가? 이런 생각이 드니까 빨리빨리 도미너스도 올라가 주길 바랄 뿐입니다. 그래서 저번에 이야기했던 대로 과거에는 거의 70%를 넘게 찍었습니다. 72.5% 이상 찍었는데 아무래도 이더리움이 가져갔던 파이가 좀 있고 나머지 쪽도 파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대략적으로 한 60% 정도에서 여기 아무리 많이 올라갔다고 해도 65% 요 구간 안까지만 좀 빨리 도달을 해준다고 하면 거의 절정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알트코인을 기다리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도미넌스가 빨리빨리 이 60% 구간까지 빨리빨리 올라와 주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도미넌스도 좀 빨리 올라오다 보니까 좀 전체적으로 알트코인 또 힘을 못 쓰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덩달아 이제 비트코인 마켓도 여전히 이렇게 조정폭을 보여주고 있죠. 그래서 이 힘은 어디서 나왔다? 잠깐 도미넌스 홀딩하니까 재미없으니까 비트코인 쪽으로 약간 유입량이 조금 더 들어왔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. 네,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. 항상 여러분들 이왕 투자하셨으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. 끝까지 가는 거예요. 인생이 있었을 때 투자라는 거를 안 하면 오로지 근로로 살기가 지금 벅찬 시대입니다. 어쩔 수가 없습니다. 그렇다고 해서 투자도 잘해야 됩니다. 네.
근데 잘 못할 것 같다. 나 너무 두렵다. 라고 한다라고 해도 본인이 헤쳐나가야 돼요. 누군가 해주는 게 없습니다. 일례로 최근에 나왔던 게 이민우 씨, 신하의 이민우 씨도 20년지기 전 재산을 갈취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? 최근에도 저는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5천 원 가지고도 당첨금을 이렇게 훔쳐가는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한국은 솔직히 이게 좋아요. 이런 달콤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적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. 솔직히 말해서. 왜 달콤하면 나한테 접근하기가 훨씬 더 좋잖아요. 네. 그래서 레퍼럴이나 그다음에 이렇게 거래소로 유입하게끔 그리고 무언가를 나한테 이런 거를 막 이 코인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장점과 단점을 교차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사람이지 않냐라고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 사람이 진짜 진정이 앞으로 보게 되면 유튜브의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들만 아시겠지만 10년, 20년을 보았을 때 이 사람이 정말 진실적으로 투자에 지금 가담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돈을 그냥 빨아먹기 위해서 정말 나한테 달콤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만 보아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저는 제 돈을 지키기 위해서 같이 내가 공부한 거 그냥 공유를 하는 거고 그냥 소소하게 서로에 있는 그런 형태로 그냥 가져가 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. 물론 제가 이 정도도 이렇게까지 성장을 했던 것도 여러분들이 저를 키워주신 거죠. 어떻게 보면 동기부여를 많이 받고 저도 그걸로 내 돈 태워서 많이 해서 또 좋은 또 성과도 나왔고 그 깃틀은 여러분들이 다 동기부여를 잘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물론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요. 네. 아무튼 항상 사기 조심하시고 투자 부분은 한 번 더 본인이 직접 잘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나한테 항상 두 가지에 있는 보기 1번과 2번을 주는 사람이 진정 자기를 위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.